자, 오늘 공수투 첫 수업이고요. 새로운 친구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나가보도록 하죠. 오늘 이따가 일일 테스트 볼 거예요. 일일 테스트는 공수원 전범이 볼 겁니다. 아니, 전범이긴 한데 행렬하고 경우의 수는 뺐어요. 행렬하고 경우의 수는 빼고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파트 시험 볼 겁니다. 15문제 시험 볼 거고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해볼까요? 잠시만요. 네, 자, 우리 우선 수업 흐름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정규 수업할 때는 1교시에는 지난 수업 숙제 풀이 해드릴 겁니다. 숙제 풀이 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판서, 칠판 이용해서 해드릴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요. 두 번째는 오늘 수업 진도 나갈 거예요. 오늘 수업 진도를 나가고요. 이것도 역시 판서를 통해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3교시예요. 3교시고 시간으로 쓰면은 5시에서부터 5시 50분 그 다음에 6시에서 6시 50분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요. 요거는 우선 두 개로 나눠서 가요. 오늘 수업 진도 마저 나갑니다. 수업 진도 마저 나가는데 언제까지 나가냐면 7시에서부터 7시 20분까지 진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일 테스트 볼 거예요. 오늘은 첫 수업이라서 그냥 공수원 전체 보는데 원래는 직전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만 일일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7시 20분에서부터 7시 50분까지 이때 시험을 보고요. 이 시험의 커트라인은 70점입니다. 커트 70점이에요. 그래서 70점 이상이면 통과입니다. 보통 15문제 내외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15문제 내외 보고 문제별로 배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5분에 본인 맞은 점수 곱하기 100 해서 70점이 안 넘으면 70점 이상이 안 되면 그날 남아서 제시 보고 갈 겁니다. 그리고 요거 풀고 나면 요거에 대한 오답 유사를 언제 할 거냐면요. 4교시 할 거예요. 근데 3교시랑 4교시에서는요. 쉬는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래서 8시 10분에서부터 9시까지가 수업 시간이고 여기 쉬는 시간 20분이에요. 이때 수업 쉬는 시간에 핸드폰 쓸 수 있어요. 핸드폰 쓸 수 있으니까 핸드폰 사용하시고 간단하게 저녁 드시려면 저녁 드시면 되고요. 이때부터는 일일 테스트 오답 유사랑요. 그 다음에 과제 해온 거 있죠? 과제 개별 질문할 겁니다. 개별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오답 체크표 같은 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판서로 하고요. 여긴 개별로 질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교시에도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과제 해야 될 거에 대한 오늘까지 해왔어야 되는 과제 질문이 다 끝났다 그러면 다음 과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5교시는 21시 10분에서부터 21시 50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됐죠? 이게 기본적인 수업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기본정석 공수2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 2학기 때 배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수2고요. 지금 9월부터 시작을 했죠? 언제까지 하냐면 12월 말까지 합니다. 12월 말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이때 두 개가 이벤트가 있어요. 뭐 있어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7회 정도 대비가 들어갈 거고요. 기말고사도 7회 정도 대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10월 1, 2, 3 아니면 9월 29, 30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대비는 언제부터 들어가냐면 다음 주, 지금 기준으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하고 토요일 날은 공수2 진도가 나갈 거예요. 됐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때도 7회 정도 해서 그때 되면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요거 진도 나갈 때는
요 선행 진도는 멈출 겁니다. 선행 진도는 멈추고 시험 대비만 빡세게 할 거예요. 시험 대비만 빡세게 할 거고요. 시험 대비하면 우리 선생님이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이렇게 종이로 나눠드리긴 할 건데 블랙 라벨이 있으셔야 됩니다. 블랙 라벨이 있으셔야 되고요. 학원에 자체 교재로 나또나라는 교재가 있고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 두 개는 기본으로 쓸 거고요. 그 외에 학교별로 교과서 문제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프린트 주는 거 있으면 프린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거고요. 기출문제도 시간 맞춰서 풀 거예요. 여러분 수업 한 번 하면 학교에서 45분이죠? 실제 시험도 45분 동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시험 시간에 맞춰서 45분 동안 기출문제 풀고 혹은 기출 예상 문제 풀고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됐죠? 질문 있나요? 앞으로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100분 테스트 이야기 안 했네요. 토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1시부터 5시까지 그 다음에 6시부터 10시까지 이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100분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100분 테스트 하면요 30문제고 우리 시험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 누적 형태로 시험을 봅니다. 누적 형태로 시험을 보고요. 1일 테스트는 바로 직전에 배운 것만 하는데 요거는 앞에 배운 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공수2에 우리 하고 있으니까 공수2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공수 나오고요. 그래서 그 누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라서 요거는 오시면 4시간이죠. 그중에 100분은 시험 보고 조금 쉰 다음에 채점하고 그거에 대한 오답 유사까지 이렇게 나가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개별적으로 뭐 더 문제 풀 거 있으면 풀고 그러고 가면 됩니다. 자꾸 빠지시는 분이 있는데 빠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빠지면 강제로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 모르겠어. 아직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돼서 모르겠지만 선생님 중3 수업도 하고 있어요. 중3 수업도 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이거 강제는 아니에요. 안 하려면 안 해도 됩니다. 뭐 본인이 다른 학원 시간표랑 안 맞는다든지 뭐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학원에 다니는 목적은 학원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와서 뭔가 배워가고 내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잘하는 걸 뽐내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학원. 잘하는 걸 뽐내러 오는 곳은 학원이 아니에요. 못한다고 해서 되게 창피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본인이 현재 어느 정도 있고 그럼 일주일 동안 노력해서 다음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안 하죠? 그러면 혹은 나와서 시간만 때우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인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더 자는 게 낫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들은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하면 그 전에 안 하던 친구들도 100%다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100%다 나와서 해요. 뭐 그날 진짜로 뭔가 집안 행사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다 나와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처음에 와서 학원에 설명을 들으실 때 이것까지 하는 게 정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하지 마시고요. 안 해도 된대 말고요. 안 해도 되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대. 그게 아니고 하세요. 하세요. 하면 도움이 됩니다. 학원에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와서 실력을 기르는 게 목적입니다. 거기에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꼭 하세요. 참고로 요 9시 시간은 마감됐어요.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신청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시험 기간 중에서는 요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는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 내용으로 안 해요. 우리 누적으로 안 하고요. 뭐 할 거냐면 시험 대비 자료를 할 겁니다. 시험 대비 자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질문 더 없나요? 없으시면 선생님이 드린 교재 좀 볼까요? 교재 보시겠어요? 그거. 2025 공수2라고 적혀 있는 거 보세요. 자, 첫 번째 장 넘기면
줄이 있는 노트가 있을 거예요. 4쪽 있습니다. 2장. 4쪽 있죠?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오늘 이론 설명 드리는 거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2장을 넘기고 나면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연습이래. 단원 1, 그 다음에 유제 몇 번, 유 몇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정석 숙제입니다. 정석 펴보시겠어요? 정석 펴보세요. 정석 펴보시면 네, 정석 펴보시면 우리 기본 문제는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최대한 풀어드릴 거고요. 유제는 숙제로 해올 겁니다. 그래서 정석 펴보시면 몇 페이지냐? 네, 여기 9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기본 문제 1-1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유제 1, 유제 2 이런 식으로 있죠. 그거에 대한 풀이를 적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요 종이에 지금 드린 책에 안 적혀 있는 번호 있죠. 지금 우리 유제 1, 유제 2, 그 다음에 유제 3, 유제 4가 없네요. 유제 4가 없고 유제 5로 바로 넘어가 있어요. 그럼 유제 4번은 안 푸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제 1, 2, 3, 5번 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래. 오늘 수요일 날 나갈 숙제인 겁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이렇게 해서 정석 문제, 유제 13번까지 있죠? 유제 13번까지 풀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넘기다 보면 색지가 하나 껴있을 거예요, 책에. 색지가 껴져 있는 게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좀 뒤에 보면 색지 껴져 있는, 색지 껴져 있는 거 있죠. 리마인드 공통수학 1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수 원 내용입니다. 공수 원 내용이고요. 난이도는 센 B 혹은 A 그 사이 정도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요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1이라고 적혀 있어요.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 리마인드 공통수학 1-B에 1 적혀 있죠? 그럼 오늘이 첫 수업이잖아요? 1 해오시면 돼요.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25문제입니다. 중간에 이제 단원 특성에 따라서 25문제가 채 안 되는 단원도 있는데 대부분 25문제예요. 그러면 수요일 날 오늘 나간 거 1은 토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토요일 날 2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다음 수요일 날까지 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책은 언제까지 쓸 거냐면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중간고사 기간에는 다른 교재를 쓸 거기 때문에 9월, 10월에서 10월 말까지 이 교재를 쓸 겁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되면 선생님이 하나 더 드릴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보시겠어요? 교재의 제일 마지막. 보면 오답 체크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답 체크표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면 정석하고 그 밑엔 페이지 번호랑 옆에는 유제, 예제의 번호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유제 1-2, 1-1, 1-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게 과제를 해야 되는 거의 번호예요. 그 앞에 있는 거 그냥 푸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표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제 1-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옆에 박스가 하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건 밑줄이 없고 줄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고 유제 1-2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박스 이렇게 있는 구조죠. 여기에 이제 채워 넣으셔야 돼요. 채워 넣는 방법이 위에 보면 써 있죠. 문제 풀어왔다. 풀어왔는데 맞았다. 동그라미. 풀어왔는데 틀렸다. 이거. 안 풀어왔다. 그러면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풀어왔는데 틀렸는데 해설을 보고 혹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됐다,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색칠을 하시면 되고요. 몰랐는데 와서 선생님 설명을 듣거나 해설을 보고 알았다. 그럼 이렇게 색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동그라미나 색칠된 걸로만 채워지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왼쪽에 정석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센 B라고 적혀 있죠? 센 B라고 적혀 있는 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센 B가 여러분들이 역시 해와야 되는 숙제 번호인 겁니다. 선생님이 뭐 따로 알려드리긴 할 텐데 수업 시간 끝날 때쯤에 알려드리긴 할 텐데 어디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센 B가 1-1부터 몇 가지라고 적혀 있나요? 30몇인가? 뭐 그렇게 적혀 있을걸요? 제일 처음이? 몇이라고 적혀 있나요? 1-1에서. 응? 1-1에서 37이라고 적혀 있죠?
에서 1-37. 그럼 요 1이 뭐 말하는 거냐면, 센 B 펴보시면, 센 B 보시겠어요? 교재 센 B. 센 B 보시면, 교재 오른쪽쯤에, 단원명이 적혀 있어요. 01 해서 뭐, 02 해서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책 조금만 더 펴보세요. 몇 장만 더 넘겨보세요. 그러면 교재 오른쪽 위에 보세요. 오른쪽 위에. 거기 01하고 뭐 적혀 있죠. 네, 그거 단원을 말하는 겁니다. 1-11, 2-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 소단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번부터 37번까지. 이게 오늘 나갈 숙제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오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까지 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답 체크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R2 하고 다시 1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리마인드 교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마인드 교재도 25번까지 있고 요 답지는 토요일 날 오면 선생님이 드릴 거예요. 그럼 채점하고 확인해가지고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가기 전에 보통 4교시쯤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많이 말할 거예요, 앞으로. 중등하고 고등은 수학이 많이 다릅니다. 중등은 사실은 유형별 학습이에요. 그리고 그게 목표예요. 기본적인 유형별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중등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은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이론적인 베이스가 전혀 없어도 됩니다. 이론에 대한 내용 하나도 없이 우리 RPM 같은 거 보면 밑에 막 문제 있는 거 있죠? 그것만 다 풀어도 돼요. 그것만 다 풀면서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만 하셔도 충분히 점수가 나옵니다. 네, 실수가 아닌 이상은 거의 다 맞거나 뭐 진짜 어려운 거 나오면 한두 개 틀리거나 정도가 일반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는 절대 안 그럽니다. 고등 내용, 고등 수학 자체가 그런 유형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 수학은 유형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문제 푸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를 안 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만 풀고 왜 그렇게 푸는지 이론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기를 해드리잖아요. 이론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집에 가서 그 내용을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선생님이 말 몇 마디를 했었을 때 이론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그걸 가지고 빨리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전에 사실 선생님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수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문제풀이가 간혹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갖다 쓰니까. 근데 잠깐만요. 뭐까지 이야기 드렸죠? 네, 이론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 이게 어려워요. 안 하던 거라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키면 안 해요. 다들 문제만 풉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 혹은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지금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수업하는데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까지의 보통 한 학기에 한 과목씩을 배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때 배우는 게 공수 1, 이게 공수 2, 그 다음에 이때 대수, 그 다음에 이때 미적분 1이라는 것까지 배웁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은 3학년 친구들이고 중3 친구들이고 지금 여기를 배우고 있어요. 여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여름방학 때 여기를 배웠거든요. 여름방학 때 요거 2번 했어요. 선생님하고 수업.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의 대부분은 학교 시험 보죠. 그러면 학교 시험 보면 100점에서 95점 사이 정도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중학교 학교 시험을 보면, 중3 학교 시험을 보면. 근데 이 친구들을 나쁘지 않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나쁘지 않게 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실제 시험을 보죠. 실제로 봤습니다. 그 여름방학 때 봤어요. 고등학교 시험 보죠. 그러면 제일 잘한 친구가 80점 초반 나옵니다. 제일 잘한 친구가 80점 초반 나오고요. 제일 어떤 친구가 40 후반 나왔어요. 그 정도로 중등하고 고등은 많이 다릅니다.
점수가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건데 학교 시험은 다들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2배 가까운 점수 차이가 나냐면 선생님이 얘기한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거는 중등은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냐랑 그런 거 없이 문제만 푸냐 때문에 이 간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설지 여기에 설지는 80점 초반이죠? 그럼 1등급 정도 돼요.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 정도 됩니다. 자, 여기에 설지 여기에 설지는 아까 말한 이론적인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수업을 끝났는데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이게 뭐야? 라고 했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푸는 거 말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따가 할 거예요.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있습니다. 내분이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이따가. 그럼 내분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내분을 통해 점을 찾는 공식 말고 내분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수업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고등학교 수학은 엄청나게 어렵고 시간을 들여도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론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냅두는데요. 이론 복습을 안 하는 게 보인다 하면 1일 테스트에 이론 나올 겁니다. 1일 테스트에 이론 적는 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복습을 꼭 해주세요. 입니다. 아유,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한 거 있나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징이 질문을 안 합니다. 잘 모르면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학원은 배우러 오는 곳이에요. 완성돼 있어서 뽐내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배우러 오는 곳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어요? 현석이 질문 없어요? 유경이 질문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리보를 먹고 시작할까요? 자, 오늘 수업 나가겠습니다. 필기할 시간은 드리는데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 수업 영상이 녹화가 되거든요. 그럼 보통 그날 저녁이나 늦어도 다음날 오전 중엔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아직 단톡방을 안 만들었는데 오늘 중으로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초대하면 거기에다 올릴 거예요. 올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평면좌표입니다. 평면좌표고요. 요걸 우리는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로 나눈 거예요. 오른쪽 좌우로 움직이는 친구랑 위아래로 움직이는 친구를 나눠서 설명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 있던 친구가 여기까지 갔는데 그 움직임을 X에 대한 가로축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절반만 이해하셔도 돼요. 세로축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요. 좌우로 움직이는 이야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야기에 영향을 못 줍니다. 좌우로 움직였다고 높이가 변해요? 안 변하죠. 위아래로 움직였다고 좌우의 위치가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히 움직이는 것과 위아래로 이야기를 하면 비스듬히 움직이면 위아래의 변화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움직임 두 개를 수직으로 돼 있는 두 개의 성분으로 쪼개서 이 움직임과 이 움직임이 서로 영향을 안 주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평면 좌표 또는 XY 평면 또는 직교좌표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나중에 개념을 축소해보죠. 개념을 축소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없이 좌우로만 움직이는 운동도 있어요. 좌우로만 움직이는 운동.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수직선 위에서 움직인다 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죠? 그래서 과학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초창기래 처음 배울 때 과학에선 좌우로만 움직이는 또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다가 개념이 확장되면 위아래랑 좌우가 동시에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보통 안 가는데 여기에 X, Y에 이렇게 Z축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서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친구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어디 가서요? 대학 가서 할 겁니다. 대학 가서 하거나 아니면 기하 파트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 만든 게 이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수학인데 물체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건 물리입니다. 물리. 과학이죠. 과학이에요. 왜 자꾸 과학에 대한, 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수학,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이 수학으로서 존재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건 뭐냐면 인간들이 궁금해하던 거. 과학, 물리로서 물체의 움직임이 있는데 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걸까?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그럼 이렇게 움직인 물체는 어떤 힘을 받고 있는 걸까? 이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 수에 대한 개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옛날엔 과학자라고 했지 수학자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죠?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이 분리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하고 있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물리에서 관련된 내용,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성질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원래는 무엇이다? 물체의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X, 좌우랑 Y, 위아래에 대한 내용으로 했는데 그런 내용은 쏙 빼고 이건 초등학교 때 했죠? 초등학교 맞을 거예요. 중1 아니면 초등학교 때인데 이렇게 점을 찍으면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갔는지 해서 오른쪽을 플러스 위를 플러스로 나서 플러스 2, 플러스 4로 표현을 하는 게 우리의 평면 좌표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 물체의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한 거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해서 기준을 잡아요. 원점을 잡아서 얼마만큼 좌우로 떨어졌는지 얼마만큼 위아래로 떨어졌는지로 표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도형을 좌표 위에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도형들이 있어요. 뭐 있어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원 이런 것들이 있죠. 원은 중3 내용에 있는 제일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우리의 목표는 요 원점이 있는 저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를 하는, 올려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사각형인데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A, B, C, D 있었는데 이 친구를 원점이 되게 올린 거라고요. 이게 A면서 O면서 여기 B, C, D가 돼요. 물론 여기를 기준으로 하셔도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도형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바꾸죠? 그럼 길이가 3이니까 3,0, 3,3, 0,3, 0,0이라는 수학적인 이야기로 다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수식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면 좌표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도형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도형의 모든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쪽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쓸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리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내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내용은 무엇에 대한
우리 도형의 특징을 이야기할 거냐면 여러분 1학기 때 아닌가? 2학기 때 배우나? 2학년 1학기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우지 않습니까? 2학년 2학기에 배우나? 2학기에 배워요? 1학기 때 안 배워요? 네. 뭘 쓸 거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쓸 겁니다. 증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활용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분 이야기할 때는 기울기에 관련된 내용하고요. 직선에 대한 내용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죠? 2학기에 있으면 요거 이제 2학기 이야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야기할 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이건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필기를 하셔야 돼요. 평면 좌표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위아래가 없고 좌우만 있는 뭐라고요? 수직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수직선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럼 위아래가 없고 좌우만 있으니까 여기를 4.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놓고 마이너스 4라고 놓으면 여기 사실 플러스 4인데 플러스를 생략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방향입니다. 뒤에 있는 값은요. 원점에서, 기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플러스 4는 오른쪽으로 4만큼 떨어졌다. 마이너스 4는 왼쪽으로 4만큼 떨어졌다. 요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나요? AB의 길이야. 오른쪽에 있는 친구에서 왼쪽에 있는 친구를 빼면 되죠. 그래서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길이가 8인 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이건 초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할 좌표 평면이요. 좌표 평면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고 아까 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쓰는 개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개념 쓴다고 그랬어요? 피타고라스요. 피타고라스 쓸 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어떤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직접 좌표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2,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궁금한 게 뭐라고요? A, B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라는 건 수학에서 거리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이에요. 특별히 멘트가 없이 거리를 구하세요 하면 무슨 거리를 구하는 거냐면 최단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최단 거리 구했잖아요. A, B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했는데 이렇게 한 거리 구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얘랑 얘를 직선으로 연결한 이 길이를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요. A, B의 거리를 구하세요. A, B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면 뭐인 거예요? A랑 B를 가장 짧게 연결한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를 구할 때 우리 뭘 쓰겠다고요? 도형의 특징 중에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떤 도형에서 쓰는 거였나요? 유경 씨, 피타고라스는 어떤 도형에서 쓰는 거였었나요? 무슨 삼각형?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맞아요, 직각삼각형. 그럼 얘를 가지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긋고요. 여기에서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을 거예요. 그러면 X축하고 Y축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평행선들이니까 당연히 수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안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이 개념을 쓰면 되겠네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에서 왼쪽에 있는 친구를 빼시면 정확히 이 길이가 나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오른쪽에 있는 점의 X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점의 X좌표를 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 길이는 2에서 빼기 얼마 한 거예요? 마이너스 3을 한 겁니다. 얼마라고요? 길이가 5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도 있어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요. 그럼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에서 밑에 있는 점의 y좌표를 빼면 되겠죠. 위에 있는 점의 y좌표 얼마예요? 5죠? 빼기 밑에 있는 점의 y좌표는요?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얼마예요? 8입니다. 그럼 지금 이 그림만 다시 뜯어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수직이고요. 여기가 얼마? 5. 여기 8. 근데 이거 구하자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되겠죠. D라고 놓으면 D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얼마냐? 25에 64. 그럼 89네요. 아이고, 89. 그러면 D제곱이 89니까 D는 얼마? 루트 89. 원래는 뿔마 루트 89인데 길이인데 마이너스일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구했잖아요. 이걸 일반화시켜서까지 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5가 아니고 임의의 점에 대한 내용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고정된 어떤 점이 아니고 임의의 점이라고 잡아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x1, y1이라고 놓을 겁니다. 어딘지 몰라요. x1, y1 값은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 있는데 b라고 놓고 x2, y2라고 놓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거 뭐라고요? a, b 사이의 길이 d가 되는 거예요. 그럼 a, b 사이의 길이 d는 뭘 쓸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개념 쓴다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 개념을 쓸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가 필요했죠? 요 친구랑 요 친구야. 수직으로 떨어지는. 됐죠? 그럼 이 친구는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숫자로 생각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점의 x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점의 x좌표를 뺐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점의 x좌표 누구예요? 에서 왼쪽에 있는 점의 x좌표 누구? 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숫자를 문자로 정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건 x2 빼기 x1의 제곱하고 더하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니까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위에 있는 친구의 y좌표에서 밑에 있는 친구의 y좌표를 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위에 있는 친구의 y좌표 얼마요? y2죠. 밑에 있는 점의 y좌표는요? y1이죠. 그래서 y2에서 y1을 뺀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루트 씌우면 된다는 거죠. 됐죠? 근데 하나만 더 생각할게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끝나는데 숫자적으로요. 우리 1 빼기 3의 제곱하고 3 빼기 1의 제곱은 이거 얼마예요? 1 빼기 3의 제곱 3 빼기 1의 제곱 같죠? a 빼기 b의 제곱이나 b 빼기 a의 제곱이나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뭐라고 적어도 되냐면 x1-x2의 제곱이라고 적어도 결과가 같아요. 맞죠? 네, 이건 이제 숫자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도 y1 빼기 y2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같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누구에서 누굴 빼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사실은 그냥 뺀다는 행위가 중요한 거야. 우리 처음 이야기할 땐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 꼭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될 것 같은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다 보면 제곱을 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든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4 마이너스 4 하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하나 이건 다르네요. 그럼 사실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다라는 명확한 이야기 말고 누가 오른쪽에 있고 누가 왼쪽에 있는지 모를 때는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걸 수학에서 한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다. 두 수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행위를 수학에서 한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A에서 B를 빼고 절대값 씌우는 또는 B에서 A를 빼고 절대값 씌우는 걸 보고 A, B의 네, 차라고 부릅니다. 차. 그럼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죠. A, B의 길이는 두 점의 차인 거예요.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그럼 이쪽으로 가서요. 물론 이 개념도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말로 바꾸면 결국 x1 빼기 x2의 제곱이나 x2 빼기 x1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사실은 x 좌표의 차, 물론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도 돼요. 근데 좀 보기가, 계산하기가 좋으니까 x 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차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그게 사실은 두 점 사이의 거리 d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걸 일반화시켜서 공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공식들에서 얘 대신 얘를 써도 되고 그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건 조금 다른 외부적인 요소들이 더 들어간 거고요. 됐죠? 그럼 우리 좌표 평면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중학교 때 배운 어떤 개념을 활용한 거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한 겁니다. 얘기 드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진 않아요. 증명은 언제예요? 2학년 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활용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만 띡 외우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적으세요. 이번에 이야기할 건 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혹시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이게 이제 원래 공통수학, 고등수학 상 제일 끝에 있던 내용이었었고 이제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2학기 걸로 밀렸어요. 그러면서 옛날엔 내분하고 외분까지 있었는데 이제 외분은 없어졌어요. 외분은 없어지고 내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분이 뭔지 설명드릴 거고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까지,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분의 내분점이에요. 자, 내분. 무슨 뜻이에요? 내분. 안에서 분, 나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나누는 거고요. 자, 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중요한 게 바로 선분 위에 있다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선분하고 직선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나요? 이거 중1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울 건데. 선분은 양끝이 막혀 있어요. 직선은 양끝이 뚫려 있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구조입니다. 반직선 뭐였죠? 한쪽 막혀 있고 한쪽 쭉 뻗어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다른 거였습니다. 근데 선분 AB랑 선분 BA는 같고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은 거였어요. 됐죠? 자, 그래서 선분이에요. 그럼 여기 A가 있고요. 여기쯤 B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선분입니다. 그리고 그 선분에서 안에서 나누고 있다고요. 안에 어떤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 B가 만약에 여기 C점이라고 놓고요. 2대 5 정도 될까요? 2대 5라고 놓으면 C는 잘 보세요. A, B를 2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건 맞아요. 지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건 틀려요. C는 BA를 2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냐하면 약속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있는 친구와의 거리를 앞에 적고요. 뒤에 있는 친구와의 거리를 뒤에 적기로 한 거예요. 그럼 앞에는 CA의 길이가 앞에 와야 되고요. 이 구조에선 뒤에는 CB의 길이가 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CA의 길이 2고 CB의 길이 5니까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틀린 거잖아요. CB의 길이가 5고 CA의 길이가 2니까 2대 5가 아니고 뭐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5대 2라고 써야 맞는 겁니다. 마치 선분 AB랑 선분 BA는 같지만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다른 것처럼 AB를 내분했다와 BA를 내분했다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분은 어디 위에 있을 때의 이야기라고요? 한 선분 위에 있을 때예요. 그럼 선분 위에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는데 여기 어딘가 P점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예요. 그러면 점 P는
AB를 3대 4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왜요? 내분은 어디 위에서만 이야기니까 이 AB의 선분 위에서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맞아요. 뭐가 맞냐면 PA 대 PB는 3대 4다. 이건 맞죠. 길이 B가 3대 4다. 근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놓고 보면 AC 대 A가 아니죠. BC는 2대 5다. 이것도 맞아요. 맞죠? 그래서 길이 B가 몇 대 몇이다 이야기는 어느 쪽에서나 쓸 수 있지만 내분한다 이야기는 어디서만 쓴다고요? 선분 위에서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럼 내분점이다 라는 표현은 선분 위에 있다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저 내분점 이야기할 때 이제 내분의 개념을 배웠으니까 뭘 할 거냐면 이걸 좌표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할 거예요. 좌표평면상에 뿌려보겠습니다. 처음 있던 저 친구 있죠? AC. 여기쯤으로 잡을까요? 여기가 A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C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B가 있다라고 할 겁니다. 됐죠? 여기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좌표가 지금 현재는 4 콤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에요.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처럼 특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고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대 이거 길이 B가 몇 대 몇인 걸 원하는 거냐면 2대 5인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 이야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 B점이 4, 6인데 우리 C점은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 5로 내분하는 점인 거고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점의 좌표를. 그러면 아까 우리 이거 배우기 바로 직전에 배운 게 뭐였죠? 뭐에 대해 배웠어요? 앞 시간에 배운 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배웠죠? 그 개념을 활용하면 돼요. 물론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그 개념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는 거예요.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뭘 추가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 두 점의 기울기랑 이 두 점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내용까지 쓰셔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기울기가 같다라는 내용을 쓰려고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내용을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내용에 요거 기억납니까? 어떤 직선이 있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 놓으면 이 선하고 지금 이거 연장선 그을게요. 연장선 그을게요. 평행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선하고 이 선도 평행해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있었잖아요.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평행선 그으면 얘 대 얘는 또는 요거 말고 요 문제로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성립한다. 기억납니까? 아니면 이거 대 이거는 얘 대 얘가 성립한다. 닮음이었죠. 여기 평행선이기 때문에 여기 각이 같아서 AA 닮음이었었습니다. 그 닮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닮음의 개념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직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AA 닮음이고요. 닮음 B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5죠. 그러면 요거 길이 대 요거 길이 B도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2대 5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거 길이 B 대 이거 길이 B도 몇 대 몇인 거예요? 2대 5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대 5였으니까 7이라고 볼 수 있죠. 됐죠? 그럼 7 중에 요 점의 x좌표는 여기서 이만큼 더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길이 구하려면 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했네요.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구하려면 얘에서 얘를 빼셔야죠. 그럼 실제 길이 얼마? 7이네요. 그럼 요거의 실제 길이도 얼마라는 거예요? 2고요. 요거의 실제 길이도 얼마라는 거예요? 5예요.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게 2고 5예요. 마이너스 3에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얘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얘의 x좌표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2대 5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b를 7이라고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길이가 6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실제 길이도 7이에요. 그럼 실제 길이도 5고 2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점 C는 마이너스 1,1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현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빨리 현석이 먹어. 현석이 다음은 사탕이야. 알겠지? 맛없어도 먹어야 돼. 빨리 먹으면서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통해서요? 원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기울기의 개념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직관적인 닮음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금 한 거 뭐예요? 일반적인,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공간이 부족하지만 다음엔 뭘 할 거라고요? 여기를 x1, y1, 여기를 x2, y2로 놓고 여기를 구하는 2대 5가 아니고 m 대 n의 비율이라는 불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요걸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적으세요. 여기까지 우선 적으세요. 지우고 나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내분점 공식, 직접 좌표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암기하셔야 돼요. 유도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긴 할 거거든요. 근데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유도 과정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닮음을 활용한다의 개념하고 공식만 알면 되고 중간 과정의 유도 과정은 모르셔도 되는데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따 지울 거예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이야기랑 똑같이 가요. 이번에 m 대 n이고 임의의 점 x1, y1, x2, y2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려는 건 a, x1, y1, b, x2,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점의 좌표를 구하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처럼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x축의 평행한 선, y축의 평행한 선 긋고요. x축의 평행한 선, y축의 평행한 선 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 두 친구가 닮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닮음비가 몇 대 몇이냐면 m 대 n의 닮음비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 길이비도 m, n이에요. 그러면 이걸 연장선 그어서 n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실제 길이가 아니에요. 길이 b예요. 길이 b이기 때문에 자 x만 보여드릴 거예요. y는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b가 m 대 n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중에 m에 해당하는 요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m 더하기 n 중에 m에 해당하는 친구를 구할 거고요. 여기에 실제 길이를 곱하면 됩니다. 실제 길이를 곱한다면 실제 길이는 x2에서 x1을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x2 빼기 x1을 하시면 여기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2대 5로 나눠지고 실제 길이가 14면 2 더하기 5분의 2고 그 중에 실제 길이가 14 곱해서 약분하면 2라 4. 실제 길이가 4대 10 이렇게 나눠서 2대 5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활용을 한 거고요. 방금 뭘 구했냐면 이 길이를 구한 거예요. 그 길이가 얘라고요.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궁금한 건 좌표잖아요. 좌표. 아까 전에 좌표 어떻게 구했냐면 이 친구의 x좌표에 이 길이를 더하면 이 친구의 x좌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나왔죠? 뭘 더해야 된다고요? x1을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 점, C점의 좌표를 x3, y3라고 놓으면 이게 x3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보기 좋게, 외우기 좋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x1 있죠? x1으로 묶는다면 1,
빼기 m 더하기 n분의 m 하고 더하기 x2 하고 m 더하기 n분의 m이 돼요. 그럼 요거 통분해서 정리하면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m에서 빼기 m을 했기 때문에 m 더하기 n분의 n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x1 더하기 x2의 m 더하기 n분의 m이라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우기 좋게 정리를 좀 한다면 분모가 m 더하기 n이고요. 자, x1에 곱해지는 x2부터 적을게요. x2에 곱해지는 게 m이고요. x1에 곱해지는 게 n입니다. 그럼 이게 x3가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적고 어떻게 외우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여기서부터 적으시면 돼요. 뭐냐면 x1, y1하고 a점, 그다음에 b점 x2, y2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로 놓고 본다면 둘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크로스로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m에 곱해지는 건 뭐예요? x2, 이 친구잖아요. n에 곱해지는 건 뭐예요? x1, 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m 더하기 n, 분모 mn이었죠? 분자도 mn인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로 곱해서 x2, x1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y도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m 더하기 n분의 my2 크로스로 곱해서요. 더하기 ny1 이렇게 적으면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되고요. 이건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유도과정 몰라도 돼요. 알면 좋지만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걸 물어보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요. 개념 자체는 어디서 온다? 어디서 온다.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으세요. 여기 더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뭐냐면 중점 그리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같은 경우엔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니네 학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요. 좌표 평면상에 뿌리지만 않을 뿐이지 개념은 똑같이 들어가요. 자, 중점 이야기는 1번 중점 이야기는 다른 표현으로 1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이게 중점이에요. 자, 좌표 평면이 있는데 여기 A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B가 있죠? 그럼 둘의 중점, 보통 중점은 M으로 씁니다. M으로 쓴다면 이건 이렇게 두 개 길이가 같은 경우 M이에요. 그러면 M부터 A까지의 길이랑 M부터 B까지의 길이가 1대1인 친구잖아요. 그래서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보니까 이게 x1, y1이고 이게 x2, y2면 아까 공식을 쓰면 x1, y1 하고 x2, y2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내분 덧셈 1 더하기 1분의 1의 크로스로 곱하고 크로스로 곱하면 x1 더하기 x2 1 더하기 1분의 1의 크로스로 곱하면 y1 더하기 y2예요. 그래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두 x좌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y좌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중점 다음에 무게중심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험 대비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무게중심은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중선의 교점 또는 중선을 2대1로 나누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중선이 뭐죠? 선생님 중학교 동창 중에 중선이라고 있었어요. 진짜 이름이 중선입니다. 전중선이었어요. 전중선이었는데 선생님 중학교 때도 키가 큰 편이었는데 선생님보다 한 2cm 정도 컸어요. 이만한 친구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유치한 친구였었어요. 유치한 걸 좋아하는 친구였었죠. 네, 그런 친구 있었는데 어쨌든 중선이 뭐예요? 삼각형의 중선.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이 중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게중심이 왜인지는 시험 대비 때 알려드릴 거예요.
중선을 꼭지점에서부터 2대 1로 나누는 점을 무게중심 G라고 했습니다. 무게중심 G라고 했고요. 생략할 거예요. 뭐는 생략할 거냐면 유도 과정은 생략할 겁니다. 유도 과정은 생략하고요. 결국 A점이 x1, y1이고 B점이 x2, y2고 C점이 x3, y3일 때 무게중심 G의 좌표는 2대 1이었죠. 무게중심 G의 좌표는 3분의 X좌표의 총합. 그 다음에 Y좌표도 역시 3분의 Y좌표의 총합입니다. 이게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무게중심의 개념 말고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암기 하나만 합시다. 유도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요. 암기 하나만 할게요. 삼각형의 각 변의 내분점의 무게중심이에요. 말은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나오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문제를 보면 많이 나올 표현이 뭐냐면 이런 게 나와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합시다. 여기서부터 A, B, C라고 해요. 근데 지금 같은 비율로 M 대 N 그리고 비율이 같아요. 여기서부터 회전 돌렸을 때 M 대 N 조금 이쪽이어야 될까요? M 대 N 비율이 같은 거예요. 길이가 같은 게 아니고 비율이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M 대 N 이렇게 나눠져서 생긴 점을 P, Q, R이라고 하죠. 그럼 PQR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ABC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가 같습니다. 같은 비율로 나눈다면요. 2대1, 2대1 돌아가면서 2대1 또는 3대1, 3대2, 3대2, 3대2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같은 비율로 내분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무게중심과 같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하고요.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같습니다. 요거는 유도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억을 합시다. 그냥 문제에 자주 나와서 그래요. 됐죠? 적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론은 끝이고요. 나머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페이지입니다. 정석 9페이지 기본 문제 1-1이에요. 이거 보시면 자, 선생님이 되게 많이 앞으로도 강조할 것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문제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그림을 꼭 그리세요. 이거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수식적으로만 푸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안 됩니다. 잘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 수식적으로만 푸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려면 처음부터 그리는 거 안 돼요. 손으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손으로 꼭 그림을 그리고 뭐는 될까, 뭐는 안 될까, 뭐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자, 문제에서 A점, B점 이렇게 찍혀 있고요. 3x 플러스 y는 2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랑 그 점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 위에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움직이는 점인 거예요. 동점. 이 친구들은 고정된 점이에요. 정점, 고정점,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에 P가 있다면 요렇게랑 이렇게 그어서 같은 걸 찾는다고요. 같은 걸 찾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P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P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점점 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제일 가까운 여기에 P가 있다는 생각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 아이고, 당연히 누구의 길이가 훨씬 짧아요. 누구의 길이가 훨씬 짧아요. 지금 여기 P가 여기 있으면 AP의 길이가 짧아요? BP의 길이가 짧아요? BP의 길이가 훨씬 길죠. 짧은 건 AP가 더 짧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움직여 보는 거예요. 누구를? 동점을. P가 여기 와요. AP의 길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AP의 길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AP의 길이랑 PB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AP의 길이가 아까 전에 너무 짧았으니까 그걸 더 늘리는 형태로 간다고요. 늘려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요. 여기에 P가 와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AP의 길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죠. 그럼 우리는 제일 짧은 순간에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긴 선택하면 안 돼요, 사실은. AP가 늘어나긴 했지만. 왜일까요? 문제 안 나와 있어요. 왜일까요?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런 걸 찾으시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수직인 선을 연결을 해볼게요. 수직인 선을 연결을 한다면 이 길이가 늘어났지만 이 길이도 늘어나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얘가 더 짧고 얘가 길었는데 둘 다 늘어나면 무조건 얘가 더 길겠죠. 그래서 더 이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PA의 길이도 늘어나지만 이 친구의 길이가 훨씬 더 무조건 길어집니다. 왜요? 이렇게 수직으로 놓고 보면 이 친구보다 더 위에 있으면서 더 멀리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더 위에 있고 더 멀리 있는 데서 연결한 선이 훨씬 더 길죠.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풀진 않았지만 아직 당연히 이쪽은 없으니까 이쪽 어딘가에 한 개점에서 같은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안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해서 순간 짧아지고 있죠. 언제까지 짧아지고 있냐면 이렇게 떨군 제일 짧은 길이가 되기 전까지는 이 친구가 계속 짧아져요. 그러면서 얘 늘어나죠. 그러다가 이때 P가 오면 PB의 길이가 제일 짧고요. 수직으로 떨궜을 때가. 그거보다 조금 더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 친구의 길이도 늘어나는데 이 친구의 길이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된다면 분명히 얘랑 얘 중에 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고요. 얘가 높긴 하지만 얘가 더 높게 있긴 하지만 얘보다 가깝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고요. 나중 되면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의 간격하고 여기의 간격 차이로 놓고 본다면 이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지나간다면 이 친구의 길이가 더 길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같아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을 거니까 P점을 뭐라고 넣을 거냐면 미지수로 설정할 거예요. P, 여기 위에 점이니까 X에 P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Y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P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P 플러스 2와 A 1,2 사이의 길이를 구할 거고요. P 마이너스 3P 더하기 2와 B 4,5 사이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쓸 거예요. 자,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누구에서 누굴 빼든지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하고 P-1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3P의 제곱. 물론 이거에서 이거 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얘에서 얘 빼면 P-4의 제곱 더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3의 제곱. 근데 둘이 같다는 거죠. 루트 씌웠는데 같으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P-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P의 제곱은 P-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P.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냐? 더하기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직접 전개해서 하셔도 되는데 넘겨서 P-1의 제곱 빼기 P-4의 제곱 더하기 요거 마이너스 3P제곱인데 그냥 3P제곱이라고 바꿔서 적을게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넘으면 빼기 음수배에서 3P 플러스 3의 제곱은 0 이렇게 해서 합차공식 쓰셔도 됩니다. 합차공식 쓰면 한 번은 더해서 쓰면 2P 마이너스 5고요. 한 번은 얘에서 얘 빼서 쓰면 얼마예요?
3이겠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한 번은 더해서 쓰면 6p 플러스 3이고요. 한 번은 빼서 쓰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럼 6p 마이너스 15 더하기 마이너스 18p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동류항정량 마이너스 12p 마이너스 24는 0이네요. p는 얼마? 마이너스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왼쪽에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됐죠? 그러면 p 나왔고요. 그때 요거에 집어넣으면 y 값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됐죠? 선생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림을 꼭 그리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적인 이야기, 그리고 대충 어디쯤 있을 거니까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문제 해설만 보시고 그냥 이거 넣어서 문제 풀면 되겠네 라고 접근을 하시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나 여기는 근이 하나지만 근이 2개인 경우 같은 걸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꼭 그려보시고 움직이는 점이 움직이면서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머릿속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저 그래프의 움직이는 점에 대한 해석이 최상위권하고 상위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중등엔 없어요. 움직이는 점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저 점이 움직이면 선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처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손으로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게 잘하는 게 고등에서 최상위권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네, 적으시고요. 10분 쉬었다가 문제 하나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분점에 관련된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적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내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내분 16페이지. 16페이지 기본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름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마름모의 성질이 모두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름모의 성질은 언제 배워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에 배우겠죠.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이 몇 개 있어요. 마름모의 성질은 마름모. 자, 내 변의 길이가 같다. 이게 사실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의해 파생되는 이야기로 마주보는 각, 대각, 마주보는 각 대각이에요. 대각의 크기가 같다. 되어 있고요. 대각을 연결한 선,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문제에 A, B, C, D가 좌표가 나와 있어요. 일부 및 전체 나와 있는데 이거부터 찍어보죠. A는 A, 1 안 나왔어요. B는 3,5래요. 3,5. 그럼 딱 여기 B 3,5 있고요. C는 7,3이래요. 그럼 7,3 여기쯤 있겠네요. 7,3 C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B, 마이너스. 아이고, B,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Y 좌표가 마이너스 1인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X 좌표는 B, 마이너스 1이니까 X 좌표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D는 여기 위에 있는 흰색 점선 위에 어떤 한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A는 A, 1이래요. 그럼 똑같이 Y 값이 1인 친구인 거예요. Y 값이 1인 친구인 거라 여기 어딘가 A하고 A,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값 그리고 B 값에 따라 이 친구들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그림 구조상 7,3? 내변의 길이가 같다. 3,5, 7,3. 뭐 이상한데요? 선생님이 잘못 찍었나? 3,5, 3,5 맞고요. 7,3 맞죠? 그러면 이렇게 3,5랑 7,3 맞죠? 왜 이상하죠?
선생님 보기에 그림이? A, 1 맞죠? A, 1, B, 마이너스 1. 맞는데? 마름몬 내변의 길이가 같다. 뭐 이상한데요? 희한하네. 이거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두 칸, 두 칸. A, B, C, D. 응? 이상하다? 잠깐만요. 1 하고, 문제 답은 1, 1하고, 5, 마이너스 1. 1, 2, 3, 4, A, B, C, D. 맞는데? A하고 B, C. 3,5랑 7,3인데 선생님이 5,3에다 찍었군요. 어쩐지 너무 가깝게 찍혔다 했어요. 미안해요. 자, 여기가 3,5니까 7,3이면 여기가 오고 여기가 7이라 미안합니다. C는 7,3이에요. 그림을 잘못 그렸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변의 길이가 같다고 그랬죠. 근데 A는 여기, D는 여기 어디쯤에 있어야 되니까 대충 어떤 느낌으로 있을 거냐면 이런 식의 느낌으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이 같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같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같다,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보통 많이 이용하는 건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기 때문에요. A랑 C 대각선이죠. 그 다음에 B랑 D 대각선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가 같은 곳에 떨어집니다. 즉 BD의 중점하고 AC의 중점이 같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BD의 중점이에요. BD의 중점. 중점 아까 구하는 방법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1대1로 내분하는 점은 2분의 하고 X좌표의 합입니다. 3 더하기 B, 2분의 하고 얼마죠?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5 더하기 마이너스 1 이게 돼요. 그럼 얘는 결국 2분의 3 더하기 B,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C의 중점도 구할 거예요. AC의 중점도 구하면 X좌표의 합 2분의 A 더하기 7, 2분의 1 더하기 3이네요.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A 더하기 7, 2가 돼요. 근데 둘이 같아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B가 2분의 A 더하기 7이어야 되니까 2하고 B-A는 4면 됩니다. B-A는 4면 돼서요. 여기 A, 1, 여기는 B 자리에는 A 더하기 4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이렇게로 바꿔서 적으시고요. 식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같다. 이거를 활용해 보죠. 그러면 A, B의 길이는 3,5랑 A,1 사이의 거리니까 3-A의 제곱 플러스 5-1의 제곱. X좌표의 차, Y좌표의 차의 루트 씌우면 되고요. 제곱의 합에.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루트하고 7 이걸로 안 되네요. 똑같은 식 나오네요. 미안해요. 이걸 똑같은 식 나오면 자, 이 두 개 했는데 이야기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뭘로 할 거냐면 이거랑 이걸로 할게요. 이거랑 이걸로요. 그러면 A-3의 제곱 더하기 5-1의 제곱의 루트 씌운 게 AB의 길이. 근데 그거랑 BC의 길이가 같다 하면 루트하고 3-7이니까 4의 제곱 더하기 5하고 3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A-3의 제곱은 더하기 요거 4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 안에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A-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은 0이니까 A-3 더하기 2
그 다음에 a-3-2는 0. 그래서 a는 1 또는 5가 됩니다. 그럼 a가 1이면 b 값은 아까 요거 b는 a 더하기 4였으니까 5 하고 a가 오면 9 해서 2개 나오죠. 그럼 하나가 1,5가 이 그림이고요. 하나가 이 그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4칸 떨어진데 여기 d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두 가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무게중심 이야기 하나만 할까요? 무게중심 이야기 하나 하면 네, 기본 문제 19페이지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시면 MN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 좌표가 찍혀 있고요. 그 좌표에 해당하는 각각의 점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값, N값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는 이야기예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중심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거면 됐고요.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이야기로 숙제에 있긴 한데 1-13번 있죠. 1-13번 보시면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한 겁니다. A점이 요거 좀 임의의 점으로 잡을게요. A 2,6이고요. B가 마이너스 2,2. 유제 1-13입니다. 그 아까 그 페이지요. 19페이지. 19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유제 1-13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점이 있어서 C점은 6,4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의 점으로 잡았어요. 여기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 둘의 중점을 P, 그 다음에 이 둘의 중점을 Q, 이 둘의 중점을 R이라고 놨어요. 그래서 PQR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세요 했는데 이걸 다 일일이 구할 필요 없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비율로 나눠서 생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같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PQR,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하고 누구의 무게중심이 같다고요? 비율이 같으니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PQR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3분의 하고 요 친구 2-6 더해서 6, 3분의 6, 2, 4니까 12 해서 2,4가 우리가 구하는 무게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도가 조금 오래 걸리니까 결과물을 그냥 외우자고 했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적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고요. 숙제 써 있는 거 해오시면 됩니다. 토요일까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20분 되면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